트래비스 알렉산더와 조디 앤 아리아스는 2006년 9월에 열린 한 학회에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 호감을 느낀 그들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2007년 2월에 첫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종종 데이트를 즐겼고 행복한 나날은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2008년 6월 9일, 트래비스가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많은 자상의 흔적과 머리에 남아있는 탄은 명백한 타살의 흔적이었습니다. 트래비스의 친구들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그가 걱정돼 집에 방문했고 싸늘한 주검이 된 그를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트래비스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아 일반 강도가 아닌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라 의심되었거든요. 그의 친구들은 경찰에게 유력한 용의자로 조디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조디가 트래비스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거나 그의 자동차 타이어를 절단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말합니다. 트래비스의 마지막 통화는 6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상대는 조디였죠. 새벽에 그들은 3번에 걸쳐 통화를 했는데 첫 통화가 18분, 두 번째가 41분, 마지막이 2분 48초였습니다. 그날 오전 8시에 조디는 렌터카를 빌려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했고 다음날 저녁 레이크시티로 출발했습니다. 6월 5일,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한 조디를 본 동료 번즈는 금발머리였던 그녀가 갈색으로 염색을 했고 손에 베인 상처가 있는 걸 의아해했습니다. 6월 6일, 그녀는 레이크시티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하며 트래비스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디가 주장한 사건 당시 동선입니다. 신문을 이어나가던 경찰은 2008년 초까지 조디와 트래비스는 연인 사이였지만 4월에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디는 집착이 강했고 트래비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에 트래비스는 지쳐갔고 2008년 4월 그는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 사실을 말하며 조디는 3월 이후로 그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5월 28일에 조디가 살고 있던 조부모 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분실물 중 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트래비스의 머리에 남아있는 탄흔의 흔적과 비교했고 같은 종류의 총기류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짓이 트래비스를 살해하기 위한 그녀의 자작극이라 생각했고 결국 7월 9일 조디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됩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3월 이후로 그를 본 적도 없고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주장했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주장을 펼칩니다.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자신이 있었고 갑자기 2명의 침입자가 트래비스와 자신을 공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체포된 지 2년 후 조디는 자신이 트래비스를 죽인 것은 맞지만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다며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2013년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트래비스가 죽기 전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조디를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라고 했고 그녀를 알게 된 것은 내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라며 그녀를 두려워했다 말했습니다. 결국 이별을 통보한 그를 조디는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조디의 변호사는 그녀가 범행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예전부터 그녀에게 상식 밖의 성행위를 강요한 트래비스에게 쌓여온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배심원단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녀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집니다. 결국 그녀는 2013년 5월 7일 7살인으로 유죄를 판결받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녀는 애리조나 주립교도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